여러분, 만약 조선 팔도 모든 남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정작 본인의 마음은 텅 빈 사막 같았다면 여러분은 그 화려한 감옥에서 평생을 얌전히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여인은 바로 그런 숨 막히는 완벽함 속에 스스로 불을 지른 조선의 문제작 유감동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꽉 막힌 조선의 도덕관념을 향해 던진 뜨거운 돌직구와도 같았지요. 세종대왕의 치세 아래 온 나라가 공자 가라사대를 읊조리며 질서를 찾던 그때 한양의 공기는 그녀의 치맛자락이 스칠 때마다 미묘하게 일렁였습니다. 고위 관료의 딸이자 군수의 부인이라는 번득한 영함, 그리고 갓 피어난 복숭아꽃처럼 뽀얀 피부에 밤하늘의 은하수를 박아넣은 듯한 눈망울까지. 그녀는 그야말로 조선이라는 정원에서 가장 탐스럽게 피어난 장미였습니다. 길 가던 선비들이 그녀의 고아한 자태에 홀려 각든을 고쳐 매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 그 미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하지만 화려한 비단 저고리 아래 숨겨진 그녀의 심장은 차디찬 얼음장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뜨거운 용암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사삼경을 외우고 바느질이나 하며 늙어가는 것이 정령 여인의 숙명이란 말인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은 그녀에게 마치 창설 없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구름 위의 산책 같았겠지만 그녀에게는 발목을 조여오는 무거운 족쇄나 다름없었지요. 고요한 호수처럼 보였던 그녀의 삶 아래에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쪽진 머리와 단아한 미소 뒤로 그녀는 금지된 열매를 향한 갈망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얌전한 양반과 여인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춤추고 싶다는 그 위험한 충동. 과연 그녀가 선택한 탈출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요한 폭풍 전야를 깨트린 건 아주 사소하고도 치명적인 담장 너머의 눈맞춤이었습니다. 조선판 금지된 사랑의 서막을 알린 그 남자의 정체, 그리고 유감동의 단단한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린 그날 밤의 은밀한 대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순간 조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이 시작됩니다. 그 아슬아슬한 유혹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혹시 담벼락이 단순히 집과 외부를 나누는 돌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 견고한 담장 너머에서 천년의 금기를 깨뜨릴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조선의 모든 법도를 비웃으며 그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은 한 여인의 아찔한 첫 경험이 시작됩니다. 꽃이 피면 벌비가 모여드는 법이라지만 유감동의 집 주변은 유독 향기가 짙었습니다. 남편이 지방 발령이라는 명목으로 집을 비우자마자 그녀를 꽁꽁 묶고 있던 정절이라는 쇠사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곤줄인 사자가 우리 밖으로 첫 발을 내딛듯 그녀의 본능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시선에 포착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웃집에 살던 매력적인 선비 이승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한겨울 서리꽃을 녹이는 봄볕처럼 따스했고 그의 목소리는 검은꽃 줄을 타는 듯 감미로웠습니다. 부인, 달빛이 이토록 고운데 어찌 방 안에만 계십니까? 라는 뻔하디 뻔한 수작이었지만 십수년을 유교 경전이라는 감옥에 갇혀지는 그녀에게 그것은 자유를 향한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유감동의 심장은 마치 널뛰기를 하듯 요동쳤고 그녀의 뽀얀 얼굴은 잘 익은 석류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영광 대신 찰나의 뜨거운 열망을 선택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죠.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오간 은밀한 눈맞춤은 이내 거침없는 손길로 이어졌고 조선을 지탱하던 엄격한 도덕적 가칭은 그날 밤 차가운 달빛 아래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 맛본 달콤한 과실은 그녀의 갈증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을 질러버렸거든요. 과연 이 위험한 불씨가 한양 전체를 어떻게 집어삼키게 될지 그녀의 욕망이 닿은 다음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 상상조차 불허하는 대담한 행보가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적당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한 여인의 폭주를 상상해 보셨나요? 사랑에도 편식을 하지 않는 이 대단한 미식가가 나타났으니 그녀의 손짓 한 번에 조선의 도덕률은 마치 여름날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유감동의 심장에 붙은 불은 이제 작은 촛불이 아니라 거대한 봉화가 되어 한양의 밤을 붉게 물들였지요. 그녀에게 일편단심이라는 단어는 아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떡보다도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왕 담장을 넘은 거 한양의 모든 꽃을 꺾어보리라 라는 신산이었을까요? 이제 그녀는 단아한 쪽진 머리를 풀어헤치고 때로는 갓을 쓰고 도포를 휘날리는 남장 여인으로 변신해 밤거리를 누비는 첩보원 같은 이중생활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땀냄새 나는 노비부터 갓근에 번쩍이는 오글단, 고위 관료까지 유감동의 치마폭 아래서는 모두가 평등한 수지품일 뿐이었죠. 그녀는 마치 남성 중심의 조선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왕과 기사들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퀸처럼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요염하게 입술을 붉게 물들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너희가 만든 법도가 내 욕망을 가둘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비웃는 듯 했지요. 한양의 사대부들은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거렸고 그녀의 리스트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지는 금주된 보물주도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불길이 거세면 연기가 나기 마련이지요. 은밀하게 퍼져나가던 이 위험한 향기는 결국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감시자들의 코끝에 닿고 마는데 과연 이 화려한 축제의 끝에는 어떤 서늘한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다면 과연 멈출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와버린 한 여인의 아슬아슬한 밤나들이가 시작됩니다. 한양의 밤공기가 유독 차갑던 어느 날 달빛조차 숨죽인 은밀한 정자에서는 향기로운 술 내음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유감동의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이 정교하게 조각된 누각 바닥을 스칠 때마다 곁에 앉은 양반의 심장은 마치 축제날 북소리처럼 둥둥 울려 퍼졌답니다. 이미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는 게 아니라 화려한 날개를 달고 도성 전체를 나비처럼 휘젓고 다녔거든요. 그 집 부인의 눈빛 한 번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의 갓근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진다더라는 흉흉하면서도 짜릿한 뒷담화가 담장을 넘어온 한양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감동에게 남편의 기간은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짜릿한 스릴을 더해주는 향신료에 불과했답니다. 마치 거센 폭우에 뚝이 터져버린 강물처럼 그녀의 욕망은 멈출 줄 몰랐고 그녀는 스스로 조선이라는 엄격한 유리병을 깨뜨리고 날아오른 화려한 dom나비가 되어가고 있었죠. 이미 그녀는 평범한 아녀자의 길을 벗어나 조선의 법도가 감당할 수 없는 금단의 영역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꼬리가 길면 결국 사냥꾼의 발에 밟히는 법이라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그녀의 이 거침없는 질주 앞에 조선 최고의 사정기관인 사헌부가 시퍼런 칼날을 갈며 등잔하기 시작했으니 과연 이 위태로운 불장난은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의 엄격한 관리라면 어느 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상소문 한 장에 내로라 하는 동료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도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 틀린 것 하나 없었습니다. 꿀처럼 달콤했던 유감동의 비밀 파티에 드디어 조선의 호랑이라 불리는 사헌부라는 불청객이 들이닥친 것이죠. 처음엔 관리들도 콧방귀를 뀌었답니다. 에이, 지체 높은 양반과 여인이 그럴 리가 있나? 이건 분명 누군가 시샘에서 퍼뜨린 헛소문일 게야 라며 여유를 부렸죠. 하지만 이건 마치 고구마 줄기를 하나 살짝 당겼는데 땅속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무더기가 통째로 딸려나오는 꼴이었습니다. 한 명, 두 명, 조사하면 할수록 튀어나오는 이름들의 사헌부 관리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명단에는 어제 함께 차를 마셨던 김 대감부터 내일 잔치에 초대받은 이 판서까지 조선의 심장부를 움직이는 실세들이 마치 엮어놓은 굴비처럼 줄줄이 달려나왔으니까요. 이쯤 되니 사원부는 이제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감당 못할 진실을 마주한 공포에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는 결국 궁궐 담벼락을 넘어 인자하기로 소문난 세종대왕의 책상 위까지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군 세종께서도 이 전대미문의 스캔들 앞에서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신하들을 이토록 정신 못 차리게 홀려놓았단 말이냐 라며 장탄식을 내뱉으셨을 정도였죠. 적막했던 조정은 이제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유감동은 이 섯을 펄한 칼날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목숨을 구걸했을까요? 아니면 모두를 경악게 할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어 조선 전체를 마비시켰을까요? 이제 그녀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비밀 수첩 하나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단순한 남녀상열지사가 아닙니다. 조선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그야말로 인간 폭탄이 조정 한복판에서 터져버린 순간이니까요. 포도청 신문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시퍼런 칼날들이 유감동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여행이라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목숨을 구걸했겠지만 우리의 유감동은 역시 급이 달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비죽이 미소를 지으며 신문관의 길을 팍 죽여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나는 서슬퍼런 후통이 떨어지자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유유히 꺼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 고위층의 은밀한 민낯이 기록된 비밀 리스트였습니다. 그 명단은 마치 풍년된 바다에서 끌어올린 그물처럼 묵직했습니다. 굴비 엮듯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나온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영의정의 아들부터 시작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판서, 지방에 호령하는 군수까지 그야말로 조선의 내로라 하는 실세들이 그녀의 치맛자락에 휘말려 한꺼번에 소환된 것입니다. 명단에 적힌 이름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신문장에 모인 관리들의 안색은 흑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갔고 한양 바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설마 그분까지? 라는 경악의 목소리가 감장을 넘어 대궐의 기둥까지 뒤흔들었으니 이건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선 초대형 정치적 핵폭탄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이 뜨거운 감장은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 정사를 돌봐야 할 신하들이 줄줄이 엮여버린 이 기막힌 상황에서 과연 세종은 어떤 기상천외한 판결로 이 난국을 돌파했을까요? 유감동의 당돌한 외침이 궁궐의 정적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수십 명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비밀 리스트가 뉴스 속보로 터진다면 세상이 얼마나 뒤집어질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유감동이 던진 명단은 그야말로 평화롭던 조정이라는 후수에 투하된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적힌 대감들은 마치 꼬리에 불이 붙은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기 바빴으니 그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저 유물을 당장 처형하여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옵니다. 라고 외치는 보수파들의 목소리에는 사실 제발 내 이름이 더 크게 불리기 전에 입을 막아달라 는 처절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유감동은 포도청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으면서도 그 기세는 마치 화려한 연회장의 주인공처럼 당당했습니다. 서리빨 같은 신문관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을 던졌지요. 사내들이 수많은 여인을 품는 것은 영웅의 풍류라 칭송하면서 어찌 여인이 마음 가는 대로 사내를 만나는 것만 죽을 죄가 된단 말입니까? 이 날카로운 돌직구의 유교 경전을 달달 외우던 선비들은 마치 극체라도 한 듯 헛기침만 연발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가식으로 똘똘 뭉친 조선 사대부들의 가면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지요. 결국 이 뜨거운 감자는 조선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세종의 미간은 마치 깊은 밭고랑처럼 패였고 궁궐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죽이자니 법도가 울고 살려두자니 조정의 체면이 흙탕물에 구르는 격이었으니까요. 고심 끝에 떨어진 세종의 결단은 곤장을 치고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되 한양의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를 엄중히 물은 자비로우면서도 단호한 판결이었지요. 이렇게 한양을 불태웠던 화려한 스캔들의 불꽃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가 유감동이라는 이름을 이토록 오래 기억할 리 없겠지요? 유배지로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묘한 해방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낯선 땅으로 쫓겨난 그녀가 그곳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단지 유배를 떠났다고 해서 그녀의 전설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마지막 순간을 놓치신다면 조선의 서슬퍼런 법도조차 비웃으며 자신의 인생을 한판의 축제로 만들었던 한 여인의 진짜 승부를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유배길에 오른 유감동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화려한 비단옷은 관가에 몰수당하고 거친 무명옷을 입었을지언정 그녀의 고고한 턱선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양의 양반들은 그녀를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서둘러 기록에서 지우려 했지만 사실 그녀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창살을 부수고 나간 유일한 파랑새였을지도 모릅니다. 유배지인 먼 변방으로 떠나는 그 길 위에서도 그녀의 매력은 마치 진한 먹물이 흰 종이에 번지듯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전해지는 야사에 따르면 그녀가 도착한 고을의 관리들조차 그녀의 눈빛 한 번에 넋을 잃고 줄을 서서 수작을 걸었다고 하니 유감동에게 유배는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무대의 개막이었던 셈이지요. 그녀는 유교라는 딱딱한 껍질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여인들에게 나처럼 뜨겁게 살아보라는 은밀한 속삭임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문을 망친 악녀였겠으나 누군가에게는 억눌린 욕망을 대신 터뜨려준 시대에 반항하였던 유감동. 그녀의 이름은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차가운 기록 위에 가장 화끈하고도 붉은 낙인으로 영원히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유감동이 뿌린 이 뜨거운 불씨보다 더 치밀하고 잔혹하게 왕실의 심장을 겨눴던 또 다른 여인의 비극적인 선택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를 피비린으로 물들였던 궁중 잔혹사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